안녕하세요. 청각재활연구소의 정가람입니다. 보청기를 구입을 하시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다 보면 이 회사 보청기도 좋고 여기 다른 회사 보청기도 좋고 성능이나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대도 여러 가지고 다 좋아 보이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보청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보청기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보청기를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복잡한 거 알려고 해봐야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알아봐야 생활에 도움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보청기 전문가가 사기치고 그러지 않아요. 장사꾼 물론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을 안 받으셨다고 해도 보청기 업계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구입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청기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스타키, 벨톤, 포낙, 유니트론, 오티콘, 버나폰, 시그니아, 와이덱스, 렉스턴 이렇게 이제 9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이 제품들 성능은 거기서 거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브랜드가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보청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리 증폭이죠. 그 개개인의 청력에 맞게 내 귀에 내 청력에 맞게 보청기가 소리를 증폭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 소리를 증폭하는 이 시스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다 비슷해요. 예전에는 호주에 있는 그 날 연구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구소에서 이제 날 NL1, 날 NL2 그리고 나서 지금은 각 제조사별로 NL1을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NL2를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소리를 증폭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리 증폭하는 거는 개개인이 연구를 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 연구소에서 거기에 계신 저보다도 월등히 뛰어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여러분이 모여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수십만 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 활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청기는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거. 핸드폰을 예를 들면 핸드폰 전화 걸고 받는 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 주는 비슷하죠. 근데 부가적인 거. 사진 찍고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여러 가지 어플들 있죠.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거 이제 활용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보청기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것도 어떤 회사에 이런 부가적인 기능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회사도 곧바로 그 기능을 추가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5, 6년 전에 충전형 보청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포낙에서 먼저 출시를 하게 됐는데 정확하게는 10년 넘었죠. 제가 그때 시그니아에서 지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한번 충전식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충전형 배터리를 갈아 끼는 형식으로 지금도 일부 제조사에서는 그 배터리를 갈아 끼는 형식이 아직 있기는 한데 나머지는 다 일체형이죠.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오고 호응이 별로 없었어요. 이 충전지가 너무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불량률도 너무 많고 그리고 한번 충전한다고 해서 하루를 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배터리를 쓰는 경우도 많았었죠. 그래서 출시되고
인기가 없었어요. 이제 취급하시는 분들도 이거 뭐 보니까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은 충전식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배터리 넣는 거랑 똑같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시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사장이 됐죠. 그리고 이제 5, 6년 전에 혼학 쪽에서 충전식의 보청기가 나왔는데 첫 모델은 옛날과 동일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배터리를 갈아 끼는 형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했는데 충전하는 건전지가 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취급을 많이 안 했어요. 그때도 이제 배터리 겸용으로 이제 나오긴 했지만 충전에 대한 이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저도 취급을 잘 안 했었어요. 근데 1,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모든 제조사에서 충전식 보청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나올 때쯤에는 이제 포낙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됐죠. 보청기 이제 배터리가 저녁에 충전을 해서 아침에 사용을 하면 밤늦게까지 쓸 수 있게끔. 그래서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 하루는 쓸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다른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한 번 완충에 하루는 쓸 수 있게끔 개발이 된 충전형의 보청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 개발이 되고 처음에는 인기가 좀 많이 없었다가 1, 2년이 지나고 불편한 점들이 싹 개선이 되고 이제 쓸만해지고 나니까 모든 제조사에서 다 충전형 보청기를 내놓게 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충전형의 이점은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 설명을 드리죠. 그래도 이제 충전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충전형을 하시지만 아직까지 그러면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배터리 형식으로 쓰다가 좀 더 개선이 되고 나면 충전식으로 쓰겠다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배터리 갈아 끼는 거를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충전형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충전형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건 이제 고객의 선택사항이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확한 정보를 드리면 이제 고객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저희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추천을 하는 걸 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형 배터리가 한번 완충을 하게 되면 다 30 몇 시간 이상 써요. 거의 40시간 가까이 써요. 스타키 같은 경우에는 56시간인가 54시간인가 해서 제일 길죠.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조사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뭐 한번 충전해서 56시간 쓴다고 해서 뭐 큰 메리트는 없잖아요. 아침에 보청기 끼고 저녁에 충전시키고 뭐 하루만 가면 되죠. 근데 뭐 갑작스럽게 뭐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충전을 시키고 나와서 하루를 더 밖에서 보내고 그 충전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근데 그게 나한테 필요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예, 이렇게 개개인마다 추구하는 게 조금씩은 다르죠. 그래서 뭐 TV 보는 게 낙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계신다.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TV 소리가 잘 들려야죠. 근데 보청기가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게 TV 소리를 바로 귀에 넣어줄 수 있는 이제 TV 링크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TV 뭐 커넥터 뭐 각 제조사별로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TV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TV 링크는 좋고 어떤 TV 링크는 안 좋고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해요. 성능도 비슷하고 보청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TV 링크 같은 경우에도 개발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비슷해진 거예요. 지금은 초창기 때는 물론 배터리 형식처럼 이런 걸 겪어왔죠. 지금은 오라캐스트라는 기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보청기를 같이 쓰고 이제 그렇게 TV를 본다. 그랬을 때 이제 그 TV 링크에 오라캐스트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동시에 여러 대를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하나에 하나밖에 연결을 못 했었죠. 근데 지금은 오라캐스트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오라캐스트 기능이 일부 제조사에만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스타키, 오티콘, 벨톤 이렇게 지금 3개 제조사가 오라캐스트 기능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오라캐스트가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을 꼭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 보청기는 저희랑 상의를 하시면서 나는 그 업무가 많아서 전화 통화가 많다. 그래서 전화 통화가 잘 돼야 된다. 전화 소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전화 온 걸 이제 보청기로 받게 되면 잘 안 들리죠. 그리고 주위에 소음이 많으면 특히 더 잘 안 들리죠. 예전에도 전화 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텔레코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화를 받으면 바로 보청기에서 전화로 소리가 들어가게끔 만드는 게 있었어요. 일반 이런 핸드폰에는 안 되고 일반 가정집 전화 있죠. 자석 큰 거 들어있는 거. 그런 보청기에만 됐었어요. 지금은 핸드폰과 보청기와 연동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보청기랑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니까 그 전화가 오면 바로 보청기로 받죠.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는 보청기로 소리가 바로 들어와요. 그럼 제가 말하는 소리. 이 소리도 보청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시끄러운 곳이면 저는 잘 들리죠. 근데 제 목소리가 보청기의 마이크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상대방한테는 안 들려요. 이 기능이 조용한 곳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시끄러운 곳이나 야외에서는 핸드폰을 이렇게 갖다 대고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런 또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알려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이래저래 뭐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 기능들 제조사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이 기능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개개인에 맞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게 좋을지 저희와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보청기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가장 현명하게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전문가가 추천하는 보청기를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감사합니다.